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당 민주주의, 정당 활동 등이 당내 또는 당외 세력에 의해서 침해받고 있고, 그래야 정당의 이사 형성이 정당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극단 세력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당의 이사가 굴절되고 왜곡되는 상태가 우리 헌정사에 있어 왔고, 최근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 이러한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것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행위들은 결국은 정당 발전, 정당 민주정치의 훼손, 그래야 결국은 국가의 건전한 정치 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그러한 폭력적, 비정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걱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952년 6.25 한창 전쟁 중에 부산에 임시수도가 있을 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자유당이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 따뿔대라고 하는 폭력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임시수도 부산에 있었던 그 국회가 경상남도 도청 안에 있는 무덕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경상남도 도청 건물을 포위를 해 가지고 벽불을 붙이고 누구누구 의원은 사퇴하라, 누구 의원은 소환하자,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요. 이 포위된 세력이 자칭 따뿔대의 폭동 행위가 지속됐어. 결국 어찌 되느냐,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폭력 시위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비자발적으로 결국은 직선제 개헌이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게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민주당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문빠라고 우리가 호칭을 했는데, 여기에 당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이게 당내 의원이 있을 때는 이 문빠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협적으로 이런 그 행위를 계속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그 이견 표명을 했는가 하니까, 그것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양념의 역할을 한다. 답답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게 아주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건 약과예요, 약과. 이재명 시대가 됐다. 이재명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3월 9일 이후에 대선에서는 졌으나 이재명 지지 세력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고 일반 권리당원 가운데, 또 당외에 이 세력들이 결집돼 가지고 이재명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언론 등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문자 폭탄을 때리고, 그리고 이게 근조화학 같은 것을, 그런 걸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사무실 앞에 그러니까 화환 폭탄을 던지거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은 이번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야무진 말을 하니까 3m에 이르는 대자보를 그의 사무실 앞에 게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걸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개혁적인 딸들, 주로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배후에 조종 세력이 있지 않느냐, 또는 조종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도드라지지는 않았으나 저건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공포심을 크게 느낀 건 아닐 것입니다. 뭐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니까 화한 폭탄을 보내고 대자보를 갖다 붙이고 한 데서 심각하게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말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개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당원으로 등록이 되고 당비를 내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당비를 6개월치 내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데, 이게 너무 길다, 3개월로 줄이라, 이게 이 개딸 부대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월 되기 전까지 당비를 내는 개딸 세력의 당원을 크게 넓혀가지고 그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차용하겠다. 그래서 중앙당 지도부에다 대고 권리당원 자격을 당비 6개월 납부해서 3개월로 줄이라고 하는 지금 압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른바 이 개딸 부대들이 이게 대자보 폭동 행위를 하고 화한 폭동 행위를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하는 이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이게 다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삼으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 목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헌법 8조는 정당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그리고 국가는 이 복수정당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법에 따라서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고, 정당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겁니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이 활동을 할 때는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에 비추어 봐서 지금 개딸들의 행위는 이 다수가 당원들이고, 또 당원이 아니라도 당외 세력이 이와 같이 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 활동을 저해, 훼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이사 형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 이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폭력 부대가 국민의 정치 이사를 왜곡시켜가지고 정당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럼 어찌 되느냐? 8조의 마지막 항에 이런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해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통진당이 해산된 것은 이 조항에 의했습니다. 통진당의 강령 정책이 그 활동 목적이 민주적 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이 폭력적 이렇게 행위가 있었다. 이래서 통진당은 그 헌법 8조에 근거해 갖고 해산하게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의 이 개딸들의 이런 행패, 그리고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죄, 이런 걸로 민주당의 이사 형성이 왜곡되는데도 그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러한 폭압적 압력과 시위에 굴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정당 해산 사유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장 큰 책임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이 사태를 말리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이걸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한 사람의 의지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개발에 성공해서 G10 국가에 등극했다 그래 칭송을 받고 있는데, 물론 아시아에서 말이죠.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자유민주 질서를 비교적 지켜가고 있다고 이러는데, 이게 대통령 후보를 배출해서 낙선한 정당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이 이 국제적으로 공개되고 해외 토픽에 오르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국격을 이 민주당이라는 존재와 요소 때문에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누구를 처벌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시키고 이것을 방조방관하고 이것이 계속되게 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손상 입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저는 억울해하고 그 점을 저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대가 이 사태를 방치하고 그들의 지지와 옹위 위에 당권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순탄하게 그들의 정치적 장래가 보장되고 진행될 것 같으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대는 성남시에 있는 거대한 개신교 교회의 신자였는데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신자 명부에서 지웠는데, 그때 그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자주 못 나가지만 나는 기도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자 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혼자서 불을 끈 캄캄한 방에 혼자서 기도해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내 생애에 조국을 위해서 뭐를 희생 봉사할 수 있는가를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이 개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느님하고 대화를 해봐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